안녕하세요. 써니 시니어입니다. 써니 시니어는 항상 밝고 건강한 시니어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은 피부가 늙어 보이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생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지 않으면 당신은 앞으로 10년을 병원에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3가지 숫자를 기억하세요. 첫째, 60대가 되면 근육량이 매년 1%씩 사라집니다. 둘째, 성장 호르몬은 60대에 20대에 20%밖에 분비되지 않습니다. 셋째,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은 50대 이후 거의 분비되지 않습니다. 이 3가지가 무너지는 순간 낙상골절, 당뇨, 치매, 심혈관 질환이 도미노처럼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지금 잡으면 앞으로 10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약 없이 주사 없이 생활 습관만으로 이 3가지 호르몬을 되살리는 완벽한 방법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천천히 늙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확 늙습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 거울을 보니 얼굴이 달라 보이고 배가 갑자기 나오고 잠이 깨기 시작하고 기운이 뚝 떨어집니다. 이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이제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이 순간이 바로 노화가 가속되는 지점입니다. 이 시기를 그대로 넘기면 노화는 단순히 외모 문제가 아니라 근육 감소, 혈관, 노화, 면역력 붕괴, 심장질환 위험, 낙상 위험, 치매 위험까지 한 번에 따라옵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 시기를 놓친 뒤 병원 신세를 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노화 가속 구간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호르몬 균형이 무너진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사람의 몸은 호르몬으로 유지됩니다. 특히 인슐린,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이 3가지가 무너질 때 노화는 계단처럼 진행됩니다. 문제는 이 호르몬 균형이 약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생활 습관으로 다시 세팅될 수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지나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약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 3주 동안 생활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슐린입니다. 갑자기 살이 찌고 혈당이 흔들리고 피곤해졌다면 이건 인슐린이 무너진 신호입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세포로 전달하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췌장에서 분비되어 혈액 속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전환해 저장하면서 혈당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고 혈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각종 질병이 생기고 급격한 노화가 찾아옵니다. 특히 당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은 기억력, 집중력, 사고 속도, 감정 안정성 모든 지표에서 일관되게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얼마를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먹느냐입니다. 밥을 줄이기 전에 식사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채소, 단백질, 그 다음 탄수화물, 이 순서 하나만 지켜도 혈당 곡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식이섬유가 장벽을 코팅해서 당의 흡수를 늦춥니다.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포만감을 주고 근육을 보호합니다. 마지막이 탄수화물입니다. 이미 채소와 단백질로 배가 어느 정도 차 있어 과식을 막습니다. 실제로 생화학자들이 권장하는 혈당 관리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식후 1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근육을 사용하면 혈당이 자연스럽게 소모됩니다. 집안을 천천히 걷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만 해도 충분합니다. 특히 국물부터 먹는 습관, 밥 말아 먹는 습관, 빵과 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습관. 이것들이 노화를 가장 빠르게 앞당깁니다. 흰쌀밥 대신 렌틸콩, 귀리, 현미를 섞어 밥을 지으면 혈당 상승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추천 비율은 렌틸콩 40%, 귀리 20%, 현미 20%, 백미 20%입니다. 통곡물은 소화 흡수 시간이 느려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또한 단백질, 섬유질, 미네랄이 풍부해 소화 건강을 돕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것만 바꿔도 몸의 염증이 줄고 에너지가 안정됩니다. 두 번째, 성장 호르몬입니다. 근육이 빠지고 힘이 없고 자주 넘어질 것 같다면 성장 호르몬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성장기에만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인이 되어서도 꾸준히 생성되는 호르몬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노년기까지 꾸준히 분비되며 신체의 모든 장기에서 대사와 성장에 관여합니다.
성장 호르몬의 분비는 20대에서 가장 활발하며 20대 이후부터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20대 이후 매 10년마다 14.4% 감소해서 40대가 되면 20대에 50%, 60대에는 20% 이하로 감소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노화 방지 효과로 피부를 젊게 만들고 신체를 강인하게 해줍니다. 세포 재생에 관여해 신체 활력과 기능을 강화합니다. 뇌 기능을 재생해 기억력 감퇴를 막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신체 재생에 관여해 근육과 관절이 강해지고 지방이 줄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골밀도를 높여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체내의 혈관벽에 탄력을 주며 심장의 근육을 강화시켜서 혈류순환을 좋게 하며 심장 근육 세포수를 증가시켜 심장 운동 기능을 강화합니다. 또한 지질대사에서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높이며 해로운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낮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과 심혈관 질환 연구에 의하면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 정상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보고도 있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을 지탱하고 뼈를 보호해주는데 근육량은 30세를 전후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보통 50세 이후 근육은 매년 1에서 2% 감소하고 10년이면 평균 4kg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육량은 65세에는 약 25에서 35% 정도가 감소하고 80세에는 40% 이상 감소하면서 근력도 떨어집니다. 근육이 줄면 근육이 있던 자리에 지방이 채워져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살이 쉽게 찌는 몸으로 변하고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뼈가 약해지며 고지혈증과 당뇨 지방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나아가 근육이 감소하고 살이 찌면 관절에도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감소하고 근력이 소실되는 현상을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주로 팔다리 골격근의 감소를 뜻합니다. 근육량과 근력이 줄면 몸에 힘이 없고 신체 밸런스가 망가질 뿐 아니라 골반이 틀어질 수도 있고 보행이 어렵거나 골절, 낙상, 디스크, 당뇨병 등 대사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감소증의 주원인은 노화입니다.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성장 및 성호르몬의 감소, 비타민 D의 결핍,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증가가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신의 염증 상태와도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걷기만 합니다. 걷기는 중요하지만 근육을 지키지는 못합니다. 근육은 자극을 줘야 유지됩니다. 무거운 운동이 아닙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계단 오르기, 까치발 들기, 벽 잡고 스쿼트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근육은 조금 쓰고 쉬게 해야 살아납니다. 우리 몸 전체 근육 중 60%는 하체 근육으로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벅지 근육 강화는 근감소증뿐만 아니라 퇴행성 관절염 예방에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3에서 4회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상체보다는 몸의 중심을 바로잡는 기립근과 엉덩이,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하체는 인체에서 근육이 가장 많은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발을 쭉 뻗어 버티기, 아령을 이용해 팔을 굽혔다 펴는 것, 스쿼트 등도 좋습니다. 스쿼트 운동은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투명 의자 앉듯 엉덩이를 내리며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면서 허벅지와 수평이 될 때까지 앉았다가 일어섭니다. 이런 스쿼트 운동은 허리와 엉덩이, 무릎 그리고 발목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릎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스쿼트가 무리가 될 수 있어 실내 자전거처럼 낮은 강도의 근력 운동을 추천합니다. 근육의 유연성을 돕고 균형감을 기를 수 있는 체조 요가 등 맨몸 운동과 고정 자전거를 타는 것도 좋습니다.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 낮은 강도부터 시작해 2에서 3주 간격으로 강도를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팔굽혀펴기로 예를 들면 처음엔 무릎을 땅에 댄 상태로 시작하면서 가능한 횟수로 2에서 3세트만 해도 좋습니다.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영양소인 단백질이나 비타민 D 등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육 감소 속도가 빠른 중년 이후에는 일반 성인보다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하루 체중 1kg당 1.0에서 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만약 영양 불량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다면 체중 1kg당 1.2에서 1.5g까지 늘려야 합니다. 60세 이후에는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 시기에는 젊을 때보다 거의 2배 가까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감소증이 발생하고 이는 곧 낙상골절 활동 저하로 이어져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75대 25 비율로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닭가슴살, 생선, 달걀, 두부, 콩류, 렌틸콩을 매 끼니 포함하세요. 근육은 한 번에 20g까지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흡수합니다. 그 이상 섭취해도 근성장 효과는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 끼에 나눠서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몸무게에 1.2g을 곱한 정도가 필요한데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은 20에서 40g 정도로 여러 번에 나눠 자신의 몸무게에 맞게 섭취하세요.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아침에는 달걀이나 두부, 점심에는 생선이나 닭고기, 저녁에는 콩류나 두부가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감소해 오히려 단백질 섭취량이 줄어들고 60세 이상 노년 인구의 40%에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합니다. 야외 활동이나 운동을 통해 소화력을 유지하면서 육류, 생선, 달걀, 콩류 등 양질의 단백질 식품을 몇 끼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를 살펴보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 기능을 조절하는 마이오카인의 하나인 아펠린과 그 수용체의 양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비타민 D를 보충한 결과 아펠린의 혈중 농도 및 그 수용체 발현 증가로 인해 근육 기능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타민 D는 하루 20분 정도 햇볕을 쬐면 충분히 보충할 수 있으며 연어, 고등어, 참치, 우유, 달걀 등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통해서도 보충 가능합니다. 세 번째, 멜라토닌입니다. 잠이 깨지고 밤에 뒤척이고 아침에 더 피곤하다면 멜라토닌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멜라토닌은 뇌의 송과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합니다. 밤 10시부터 급상승하기 시작해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되며 분비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깨어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송과체가 퇴화되면서 50대 이후부터는 멜라토닌 분비량이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거의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체내 멜라토닌 분비량은 10세 전후가 가장 높고 그 후 10년마다 10에서 15%씩 감소하며 50대 이후에는 거의 분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시기에는 멜라토닌 분비량이 많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멜라토닌 분비 부족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노화뿐 아니라 야근, 교대 근무, 스트레스 등으로 수면 주기가 규칙적이지 않거나 수면 시간이 8시간 이하라면 멜라토닌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수면장애로 병원에서 진료받은 110만여 명 가운데 환자 수가 가장 많은 것은 60대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진료 인원 중 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3%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50대 18.9%, 70대 16.8% 순이었습니다. 수면은 렘 수면과 비렘 수면으로 나뉩니다.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지만 잠을 자는 사이 파동 곡선처럼 비렘 수면과 렘 수면 상태를 오고 갑니다. 렘 수면 상태에선 얕은 잠을, 비렘 수면 상태에선 깊은 잠을 잡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의 양과 관계가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일주기 리듬이 달라진 데다 멜라토닌 분비까지 원활하지 못해 갈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멜라토닌은 강력한 활성산소 청소부이자 수면, 면역, 혈압, 체중 등에 관여하는 호르몬이므로 멜라토닌이 고갈되는 것은 노화를 부릅니다. 멜라토닌이 노화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로는 몇 가지입니다. 첫째는 송과선의 석회화입니다. 석회화란 혈액 중의 칼슘이 세포 사이에 침착하는 현상인데 송과선은 석회화가 가장 공격적으로 일어나는 곳입니다. 석회화가 꾸준히 진행되면 멜라토닌 분비량이 감소하면서 수면의 질이 나빠지고 면역, 혈압 등 신체 곳곳에서 노화가 진행됩니다. 송과선의 석회화가 치매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다수 존재합니다.
둘째는 수면과 만성염증의 상관관계를 통해 노화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 상태가 되면 몸이 늘 전투태세여서 피곤하고 열이 납니다. 심장병, 당뇨병, 뇌졸중, 암 등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그리고 바로 질 나쁜 수면입니다. 수면은 면역력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과도한 염증을 낮추는 데에도 수면이 결정적입니다. 수면을 하는 동안 세포 간 신호 전달이 활발해져서 정확히 필요한 곳에 항체를 보내고 불필요한 염증 반응을 누그러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화와 더불어 멜라토닌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 수면의 질이 나빠져서 면역력 회복과 염증 억제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멜라토닌은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는 항산화제로 작용합니다. 멜라토닌은 피부의 표피에서 자체적으로 합성되는데 이것이 기미를 만드는 티로시나아제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멜라토닌은 자외선 손상도 막아줍니다. 한 실험에서 멜라토닌과 그 대사물질을 충전한 각질세포는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각질세포에 비해 자외선비를 조사했을 때 활성산소 생성을 50에서 60% 감소시켰고 질소와 과산화수소 수치를 낮추었습니다. 동시에 세포 내 글루타치온의 양은 더 많아졌고 DNA 손상은 줄어들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피부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주고 피부톤을 하얗고 고르게 만드는 항산화 펩타이드입니다. 멜라토닌이 줄어들면 글루타치온도 줄어들어 세포 자체의 항산화 능력이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수면제를 찾기 시작하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멜라토닌은 어둠과 빛으로 조절됩니다. 밤에 휴대폰을 오래 보는 습관, TV를 켜놓고 잠드는 습관, 불 밝게 켜고 자는 습관, 이것들이 노화를 가속합니다. 반대로 저녁 이후 화면 줄이기, 방을 어둡고 서늘하게 유지하기, 아침에 햇빛 보기, 이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은 달라집니다. 노인들은 밤 시간에도 TV나 라디오를 켜놓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한 소음과 빛이 수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너무 춥거나 더운 방, 지나친 카페인 섭취 및 흡연 등도 수면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장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 베타 차단제 등을 정기적으로 복용할 때에도 멜라토닌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잠을 3에서 4시간만 자더라도 숙면을 취해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면 병이 아닙니다. 반대로 8에서 9시간을 자는데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피곤하며 낮 시간에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수면 장애일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 분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숙면이 필수입니다. 특히 멜라토닌 분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숙면이 필수입니다. 특히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추, 우유, 바나나, 견과류에는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어 천연 수면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낮 동안 30분 이상 햇볕을 쬐며 산책을 하면 우리 몸은 밤에 분비할 멜라토닌을 미리 예약해둡니다. 낮의 햇빛이 밤의 숙면을 만드는 것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대낮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멜라토닌 생성을 즉각 중단시킵니다. 방을 아주 어둡고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멜라토닌 공장은 다시 가동될 수 있습니다. 전체 요양 및 생존 전략. 지금까지 말씀드린 인슐린,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이 세 가지는 따로 놀지 않습니다. 하나로 연결된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식사 순서를 바꿔 인슐린을 안정시키면 몸에 활력이 생겨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낮에 하체 근력 운동을 해서 성장 호르몬을 자극하면 몸이 적당히 피로해져 멜라토닌이 잘 나옵니다. 밤에 깊은 잠을 자면 다시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어 다음날 혈당이 안정됩니다. 이 선순환을 만드는 딱 3주일의 노력이 여러분의 앞으로 10년, 20년을 병원 침대가 아닌 정든 내 집 거실에서 보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이가 들면 예기치 못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때 나를 지켜줄 마지막 보루가 바로 국가의 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6년 3월 27일부터 대한민국 전역에 통합돌봄법이 시행됩니다. 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내가 살던 집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관리를 받고 국가 지원으로 집을 고치고 식사 배달까지 받는 시대가 열립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몸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국가 혜택을 당당하게 누리며 내 존엄을 지키는 준비 과정입니다. 준비된 시니어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냉장고 문에 내 지병과 복용약 정보를 적어 붙이세요. 휴대폰 잠금 화면에 응급 연락처를 등록하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식사법과 운동법을 딱 3주만 실천해 보세요. 정보가 없어서 혹은 방법을 몰라서 억울하게 노후를 병원에서 보내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곧 여러분의 가장 큰 재산이자 자식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를 결정짓는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필요한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지금 바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노후를 평안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써니시니어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돈과 건강, 그리고 시간까지 모두 지킬 수 있는 실전 정보만 모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밝고 당당한 시니어의 삶을 함께 만들어가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써니시니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